뭐 상대방이 연인이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나잇을 했다든지 혹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뭐 트위터로 만난 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불법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이럴 때 인터넷을 보시다가 혹시 내 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혹은 저 영상이 나를 찍은 영상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는 현장을 잡았어요. 혹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내가 불법 촬영물을 바로 발견을 했어요. 이럴 때는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이 혹시 나에 관련된 건 아닌지 그런 게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은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생각보다 본인이 찍힌 영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찍힌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심이 되는 영상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상담센터에서 상담까지 하시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자신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착수를 한 다음에 상담센터로부터 해당 불법 영상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장을 써야 되니까 영상물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물을 틀어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물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성범죄 영상물처럼 보였는데요. 중간에 여성분이 일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쓰시네? 하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상 자체가 일본 약간 AV 그런 성인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보고 나서 이거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그런 성영상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분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혹시 일본어를 할 줄 아십니까? 여쭤봤더니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 부분을 틀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영상의 첫 부분만 보고 이렇게 본인과 좀 닮았으니까 나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깜짝 놀라서 고소를 하려고 저한테까지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 혹은 끝부분까지 다 보시면은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영상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나인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만 봐도 이게 혹시 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비교해서 이게 정말 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인물, 불법 촬영물 이런 경우에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찍힌 사람이 나인지 정말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인물과 나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의 위치라든지 혹은 특징적인 신체 부위가 비슷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영상의 배경입니다. 영상의 배경이 나의 집 혹은 상대방의 집과 비슷한지 혹은 내가 갔던 호텔, 모텔과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배경이 내가 옛날에 갔던 배경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이나 배경 비교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은 음성 분석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도요, 어떤 여성분께서 자기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 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그 해당 불법 촬영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상태였는데요. 이제 특징 같은 거는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분께서는 이거는 본인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불송치, 이제 불기소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했던 거는 음성 분석이었는데요. 음성도 지문같이 개인의 특수한 음역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성 분석 의뢰를 맡겼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아닌 것으로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사감정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사설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경찰에서도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음성 분석을 통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본인인지 여부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럴 때는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상대방이 연인이라 그러면은 그냥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나잇을 했다든지 혹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뭐 트위터로 만난 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 예를 들어서 트위터 X 아이디,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 혹은 전화번호, 뭐 연락처, 뭐 이 사람의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고소를 하면은 꼭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불법 촬영을 당한 해당 영상을 꼭 같이 증거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월 일시 그리고 장소는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를 하실 때는 혼자 고소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고소장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혹은 여러 가지 범죄가 겹쳐가지고 내가 고소를 하기에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소를 할 만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나의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뭐 경찰 조사를 가야 되는데 혼자 조사를 가기가 좀 무서워요. 이럴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변호사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조사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 내가 유포되지 않았나 의심될 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혹은 불법 촬영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아내실 일이 없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혹시 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불법 촬영 관련해서 상담 문의 주실 것이 있을 때는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